제가 채권 출심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이 너무 오래 방치돼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성격별 소멸시효 기간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즉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인 간의 대여금이겠죠. 그리고 상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물품 거래를 하는 것도 민사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들끼리 중고 거래를 했는데 돈은 못 받은 경우죠. 그리고 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 개인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민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상거래채권이라면 시효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먼저 상법 제64조를 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그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거래 채권은 5년으로 보이겠지만 뒷부분에 있는 단서 조항이 함정이죠. 민법 제163조와 164조를 보면 가장 흔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에 교육채권, 음송대금 등은 1년으로 엄청 짧은 편이죠. 실무적으로 볼 때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므로 꼭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신경 쓰셔서 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시효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보면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항 청구, 2항 압류 또는 가압류, 3항 승인입니다. 각항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이 끝나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날짜 계산이 시작되죠. 소멸시효 중단과 연장을 쉽게 적용해보면 첫 번째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받았을 때 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날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죠. 두 번째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면 새로 약정한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카운팅됩니다. 대놓고 승인입니다. 세 번째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압류가 풀릴 때까지 시효는 중단되며 압류가 풀린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소송을 통한 시효 연장도 가능합니다. 시효 1년짜리 채권이라도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실제 사례 중에 어떤 채권자님이 2001년에 판결받은 채권을 계속 시효 연장하면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제게 채권 출심을 맡겨주셨는데요. 무려 24년 만에 이제까지 다 받아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법으로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 소중한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소멸시효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채무자 낌새가 이상하다 싶을 땐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출심을 맡겨주시면 채무자의 신용 등급부터 주거래은행 등의 금융거래, 직장이나 사업체 운영 등의 소득 출처, 부동산, 임대보증금, 차량 등의 보유자산 등 채무자의 금전적인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약점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무기삼아 끈질기게 압박 독촉하고 때론 형사고소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까지 병행하며 채권 전액을 다 받아낼 때가 많은데요. 혹시 채권 소멸시효나 채권 출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